패권 경쟁이라는 게 이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점점 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저는 올해가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기업들로 좀 좁혀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달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사실 다 투자하고 싶죠. 지금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연구원님 쓰신 리포트 보니까 우주항공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올해는. 네. 그런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게 사실 꽤 오래전이잖아요. 몇 년 된 테마기도 하고 또 한 번 모멘텀을 크게 받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좀 한 2, 3년간 좀 부진한 섹터였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한 2, 3년간 조정받았던 거에서 이유를 찾는다면은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였었거든요. 저 멀리 있는 상상력을 다 땡겨올 수 있는. 그리고 2021년, 2022년쯤부터는 특히 이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을 대표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긴축 기조에 들어갑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상상력을 땡겨오는 게 점점 제한을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뭐 인하 폭이나 이런 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인하를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올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는 일단은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패권 경쟁이라는 게 이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이 우주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우주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국내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월 9일에 통과가 됐죠. 또 이제 또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스페이스X를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점점 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전에는 B2B 비즈니스였는데 B2C 비즈니스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게 저는 올해가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금리 환경에서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금리 환경에서 투자하는 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2020년, 21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해외 기업으로 보면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상상력을 딱 땡겨오기 딱 좋죠. 그게 이제 초저금리가 가져온 효과 때문에 그런 기업이 아마 2020년, 21년에 한 6배 올랐을 겁니다. 6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2달러거든요. 1달러 때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한 게 2달러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약간 중금리 시대죠. 이런 시대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확실하게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기업들로 좀 좁혀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또는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 지금 우주항공 쪽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패권 전쟁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한가하게 돈 많은 분들 우주여행을 지원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정책의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쪽이나, 아니면 그런 밸류체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제 점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차이점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기대를 하려면 실제로 이 분야에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국내로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9일에 통과가 됐고 5월쯤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예고를 했죠. 사실 그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민간 기업들을 지원을, 프로젝트 같은 걸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정부에서 그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R&D를 좀 줄이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총액은 줄었지만 그런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R&D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또 우주항공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 분야 중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 지원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좀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나요?
미국은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일단 나사 같은 기관의 예산만 놓고 보면은 5, 60년대에는 정말 이렇게 막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5, 60년대에는 나사에서 주도로 투자를 하면서 로켓을 우주왕복선을 제작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맡겼는데 지금은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맡기는 겁니다. 너네 우주선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우주 정거장에다가 뭐 물자를 좀 올려줘. 아니면 너네 발사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줘. 궤도에 올려줘.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상업화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민간의 투자가 같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자체가 좀 줄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부 주도긴 하지만 점점 미국 그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계약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리포트 쓰신 것도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주항공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이제 패권 경쟁을 하는데 왜 우주에 투자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종종 받습니다. 이제 그 2022년에 러우 전쟁에서 그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통신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는 이게 안보와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관측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은 더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자료에 쓴 내용으로는 그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다르파라는 연구기관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부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이제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런 기관들이 어디다 예산을 늘리는지를 보면은 뭐 미사일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그 초저궤도 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는 중궤도 위성이었다가 이렇게 궤도를 좀 낮춰서 저궤도 위성 시대가 됐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쓰셨더라고요. 2026년에 달에 착륙하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달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에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술 개발 이런 예산이 확대되고 뭐 그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달에 가면 사실 더 좋고 안 가더라도 지금의 우주항공 산업이 특히 스페이스X로 보면은 사실 달에 가는 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성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징성의 의미인 거지 가든 안 가든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류가 달에 간 거는 이미 몇십 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랑 지금 다시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처음 달에 가겠다라고 했던 게 5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정말 화들짝 놀라버렸겠죠. 1958년에 바로 다르파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사도 1958년에 만들어졌고 또 58년에 머큐리 프로젝트라는 우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게 아폴로호였었죠.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제 소련이랑 기술 패권 경쟁 또는 그냥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한 70년대 중반쯤부터는 그런 투자가 조금씩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소련이랑 미국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90년대에는 소련이 붕괴해 버렸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왕복선이 폭발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소련이랑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다시 이제 또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고 5, 60년대와 좀 유사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사실 다 투자하고 싶죠. 뭐 저도 투자하고 싶은데 비상장이어서 뭐 투자를 하기가 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저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한 달 만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접근은 저는 조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두 번째는 사실 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도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라는 그 대단한 경영자가 해나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ETF 같은 접근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국내에도 ETF가 한 2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해외 기업을 또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은 미국에도 몇 개 기업들 그 ETF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컨셉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좀 제일 큰 ETF가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디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면은 이제 방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잉,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쪽을 보되 나는 좀 방산 컨셉도 같이 더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장성으로 본다면은 아크. 네. 돈나무. 예,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성격이 드러나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성장성을 많이 고려한 그런 이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드론이나 UAM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3D 프린트 ETF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성장성을 막 보고 싶다. 근데 대신 이런 건 좀 길게 좀 보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아크 같은 그런 쪽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방산 성격도 나는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iShares 뭐 그런 거를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또 선택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하윤환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